come along to this beautiful world.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 상담 내용은요 거의 궁합입니다. 7-80%. 그래서 직업상 이런저런 사연들을 많이 접합니다. 남녀간에 뭐 결혼, 이혼, 나 이혼하고 싶어,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뭐 그런 얘기, 남녀간의 이야기죠.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결혼에 대한 불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꼭 해야 돼? 그 TV 프로그램은 결혼이 장려될 수가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잘 사는 부부들은 안 나오니까. 이혼이라는 게 한 사람의 잘잘못으로 설명되거나 뭐 그것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별히 여성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남성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차이, 다분히 명리학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혼과 이혼의 갈림길과 선택,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한 번쯤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한 번쯤 봐야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여자란 어떤 여자지? 나한테 잘해주는 여잔가? 이런 생각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여자는 꼭 나에게 잘해주는 여자는 아니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진행하는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나오는 부부, 특히 심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인의 특징, 남자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형태죠. 남자가 다 해줘야 하는 여성, 어리광을 부리거나 현실 감각이 없거나 대책 없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매우 싫어하잖아요. 퐁퐁남 이런 거 매우 지탄받는 여성상이죠. 남자에게 다 자기가 필요한 걸 받아야 하는 여성은 남자를 불편하게 버겁게 하죠. 그냥 우리는 그냥 TV 프로그램만 봐도 아니면 옆집 산다면 그 사람들 사는 모습만 봐도 눈으로 보아도 아 저러면 남자가 힘들지, 아 누가 저러고 사나, 남자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만 나쁜 여자냐, 나쁜 여자라고 하기보다는 남자를 불편하게 하는 여자. 하지만 그 정반대의 경우도 남자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사랑을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남자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압도해버리는 경우죠. 남들이 보기에 아, 저 부인은 나무랄 데가 없어. 저렇게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단정하고 살이 분별도 잘 되고 그런 여자야. 근데 어째서 저 남편은 부인을 소 닭 보듯이 저렇게 무심하게 대할까? 그리고 남편을 좀 비난하죠. 아우 저런 부인을 두고 너는 왜 그래? 막 그러면은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네가 한번 살아봐라. 아 피곤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보다 잘난 여자예요. 뭐 직업이 좋고 뭐 어쩌고 그런 잘남이 아니에요. 남편 기죽이는 여자.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여자.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 여자. 남자의 본능이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부인을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존경받고 싶은 그게 남자의 본능이죠. 그런 본능을 수행하게 하는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 용감하고 씩씩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라는 게 아니고 여자는 아무리 잘나도 남자의 사랑으로 그 심리적인 겉으로는 완성돼 있죠. 잘났으면. 근데 심리적으로 남자의 사랑으로 좀 완성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빠진 여자라는 뜻이죠.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기가 죽는 거잖아요. 보호 본능도 안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수비형이고 식상은 공격형.
인성은 수동적이고 식상은 적극적이죠. 인성은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식상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많다. 두 개, 세 개다. 그러면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주고 싶어 하는 여자죠. 그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남자도 뭐 하나 만날 수도 있고 둘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야, 내가 젊은 시절에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여성도 깨닫는 여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못 채우는 거죠. 남편에 대한 애증으로 그렇게 자신도 괴롭고 남자도 괴롭히고 그런 여자도 있을 거예요. 아, 나이 먹어보니 알겠어. 아, 남자는 이런 동물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너무 늦게 알게 되면은 너무 늦게 좀 때가 늦은 거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도 되게 여우 같은 여자 있잖아요. 남자를 잘 요리하고 잘 이용하고 사랑받는 여자. 남자를 추켜 세울 줄도 알고 뭐 이런 여자는요. 뭐랄까 현명한 여자죠. 그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럼 이제 남편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여인은 또 이렇게 받아줍니다. 아니 뭐 쓸만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존경하고 추켜 세우지. 아우 가짜너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당신이 든다면 당신 여성이라면은 평강공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난 여자 신드롬. 헌신 봉사하고도 인정은 못 받는 스타일이죠.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심리적인 이야기죠. 인생 이야기고 바보 온달은 남자고 평강공주는 여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 평강공주의 입장에서 연애라든가 결혼 이야기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은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평강공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거죠. 남자를 보살피고 챙겨주는 그런 본능, 기능, 동정심 같은 엄마 같은 자식을 보살피는 마음 같은 그런 거. 엄마가 자식을 보살피는 데는요. 그 DNA가 뼛속 깊이 내재해 있는 거죠. 여성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랄까 남녀 평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성이 아, 나는 여자인데 그런 거 없어.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빼고 평강공주는 여성이고 엄마성이고 매우 잘난 여성이고 매우 잘난 여성이죠. 출신이 공주니까. 근데 온달은요 좀 평민이에요. 아주 좀 부족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입장의 남자입니다. 뭔가 많이 부족해요. 공부도 부족하고 무술도 부족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남자죠. 잘 키우면 잘 될 수도 있는 남자. 그게 온달이에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평강공주가 나중에 이 부족한 온달을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잘 다듬어 가지고 나중에 장군의 반열에까지 올리는 평강공주의 주체적인 여성의 주체적인 인생 스토리죠. 자기가 잘나지는 게 아니고 그 남자를 잘 해가지고 입심양명시키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아름답게 숭고하게 자기 희생적으로 뭐랄까 헌신 봉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글자적인 십성적인 이야기예요. 우선 잘 돌보는 모성 본능의 식신이라는 십성적 코드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식신을 가진 여자는 일단 숭고한 마음이에요. 사주에 식신이 있는 여자는요, 식물도 잘 키우고 고양이나 개, 물론 잘 돌봅니다. 애도 되게 잘 키워요. 식신은 먹을 복이고 내 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복이 있다 보니 남도 보는 거죠. 남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은 자기 돌봄, 베품, 양육, 교육성의 글자예요. 사주에 인성의 글자가 많은 여자는 받으려고 하는 여자고 인성이 많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 여자잖아요. 식신 상관이 많으면 베풀어 주려는 자기 발산형, 표현형의 여자예요. 식신은 봉사하는, 키우는, 베푸는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정심,
모성 본능, 뭘 잘 양육하고 잘 키워보려는 그 애틋함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뭐랄까 성격을 다 합치면 내 돌봄의 본능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여자, 베푸는 여자. 여성의 식신이 있으면 일단 남자에게 잘해준다.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 특히 일지나 그런 식신 일지들은요, 그럴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의 먹거리, 입을거리 그런 거에 진심이에요. 그냥 그게 즐거움이고 낙이에요. 잘 먹고 잘 자라면 그뿐인 마음. 근데 식신도 식신 나름이죠. 식신도 있는데 편관도 있다. 그러면은 식신 제살입니다. 내가 뭘 식신으로 잘 베풀어주면은 잘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식신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아유 됐어 앵간히 해 고만 설쳐 고만 나대 막 그러면은 식신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신이 되게 슬퍼요. 식신으로 상대방, 남편, 남자, 이런 상대방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편관이 있으면은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성향. 내 식신으로 잘못된 것, 어려움, 문제거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신으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식신 제살입니다. 편관의 꼴을 못 봅니다. 남이 배고픈 거, 헐벗은 거,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 이게 편관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줘야 마음이 개운해요. 만약에 내 남편의 더러운 셔츠, 철진한 신발, 혹은 나가가지고 어긋난 언행, 이상한 버릇, 습관, 이런 거요. 내가 봐도 거슬리고, 남들 눈에도 거슬릴 만한 그런 것들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고쳐주고, 개선시켜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게 남편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보이게, 똑바로 살게. 내 남자에게, 내 남편에게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어떤 남편이 슬리퍼를 짝짝짝 끌고 다녀요. 그러면은 남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제살 여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남편에게 거기다가 소리 안 나게, 슬리퍼 소리 안 나게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어디 같이 먹으러 가도 고기만 먹는다고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채소만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수시로 전화하고 술 많이 먹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고, 그냥 그게 편한가 보다 그렇게 놔두면 되는데 잔소리를 하죠. 이게 고쳐주려고, 개선시켜주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여성이 하는 거예요. 식신 제사를 가진 여성이. 그러면은 그 당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름다운 뜻이잖아요. 의도잖아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것이고, 뚱뚱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술 먹으면 길에서 잔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해줘야 되죠. 그걸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잔소리 하지 말아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되겠냐. 골고루 먹어라. 사사건건 시시비비 고쳐주려고 하는 잘난 여자입니다. 그거 안 고쳐주면은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은 그 남편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뭘 잘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심지어 식신제살 상관까지 있다 그러면은 남편이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추워요. 그러면은 신발도 막 데펴놔요. 나갈 때 발 시려울까 봐. 눈이 와요.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막 눈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혼자 애기 업고 막 나가서 털어놓고, 그런 여성도 봤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부르면 눈썹을 휘날리면서 갑니다. 그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회사에 가가지고 나 서류 놓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 지금 나도 바빠서 그 나중에 처리하면 안 돼. 아니면 뭐 당신이 택시 타고 와서 가져가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일 많은데도 막 그 눈썹을 휘날리면서 가서 막 바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식신제살들은 해내고야 만다.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죠. 그럼 남편이 그러면은 나 그냥 전화해 본 거야. 네가 시간 있으면은 해주고 아니면 말고였어. 그러면은 식신제살들은 나 그거는 안 해주면은 진짜 찝찝하니까 막 진짜 구시렁거리면서도 막 그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신경질 나잖아요. 남편이 엄청 고마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에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짜증이 좀 뭐랄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깔끔하게 일 처리하고 그런 성격은 참 좋아요. 식신제살들. 그런데 뭐 좋을 때는 좋죠. 그 식신제살 여성들이 진짜 억울할 때 하는 말. 내가 해준 거 다 받아 먹어 놓고 나 어려울 때는 저렇게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남자도 때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식신제살 여성들이 자기 주관으로 행동하고 사고를 하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 말이 다 맞습니다. 아니 일찍 챙겨가고 일을 두서없이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고 그래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잔소리하고 한심해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남자는 식신제살 여성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면도 있고 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심하게 가짠다 그러면은 여자가 뭐 안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은 높은데 남자가 너무 못 나가지고 같이 살아도 그 여성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죠. 멋진 여자고 똑똑한 여자고 확실한 여자지만 뭐랄까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아내다.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 나오는 남들이 봐도 대책이 없는 여자들하고는 정반대의 기질이에요. 삶의 뭐 생활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소극적이어서 문제인 여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는. 근데 식신제살은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어떤 문제에서는 남녀 관계에서는 좀 불편한 거죠. 남자는 사냥꾼 본능입니다. 남자인 내가 잘해주고 해결사 역할도 하고 멋져 불어 막 이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기뻐하고 자기 멋져 뭐 성취감, 자존감 그럴 때 느낀다니까요.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겠다.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근데 남자들은요 식신제살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똑똑한 여성들에게 식신제살이 아니더라도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책임감 못 느낀다고요. 여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그 앞에서 기가 죽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출세 못 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식상을 많이 가져서 능동적인 어느 여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상이 많으면 일단 바쁩니다. 이제 무인성이기까지 한 여성 이야기예요. 그 여성은 뭐 식상이 많으니까 재성이 있으니까 재성이 일주니까 재성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편관까지 있다. 그러면은 식신제살까지 하는 여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분이 한 얘기를 옮길게요. 에피소드 같은 거죠. 이 여자분이요 아파요. 식신상관으로 재성으로 이렇게 가느라고 돈 버느라고 고단하고 아픈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이제 막 온몸에 감기 몸살 걸리고 뭐 다른 병도 겹치고 해가지고 안방에 막 들어 누워 있어요. 가족들 밥도 못 챙길 정도로 아픕니다. 식신제살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그 자기 몫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가지고 끼니도 못 챙길 정도다 그럼 많이 아픈 거예요. 사주에 편관 있으면은 심하게 끙끙 죽도록 아픕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 아픈 사람을 좀 케어해주면 좋잖아요. 이 여성이 온 가족을 다 케어해주고 살았으니까 약도 사다 주고 좀 먹을거리도 챙겨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평소에 했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야 하는 지경으로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근데 저녁에 식구들이 왔어요. 자식도 오고 남편도 오고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은 외식이다. 식사 대용으로 뭐 통닭도 시키고 피자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배달 음식 왔어요. 아이들과 거실에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배달 음식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방문 닫아. 엄마 푹 쉬게. 우리는 엄마 생각해. 엄마 아프니까 엄마 밥하지 말라고 하고 저녁으로 이거 먹자. 엄마 푹 쉬게. 엄마 배려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먹어요. 문 닫고 안방에서 그 식신 여성은 소리 없이 웁니다. 지들끼리 치킨도 먹고 TV도 보고 하하호호 하고 엄마가 아프니까 설거지할 것도 없이 이거 다 갖다 치우자. 막 그러면서 엄마 편하게. 그러면 진짜 그러겠죠. 배신감이 울겠죠 아마도. 약 먹었냐, 뭐 열이 좀 나냐, 왜 이렇게 아프냐, 옷도 좀 따뜻하게 입지, 뭐 뭘 좀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 가족, 자식과 남편 이런 헌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무심하게 돌아오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내 안에는 평소에 나에 대한 잔소리, 바른 소리, 해결사적인 똑똑함이 있으니까 약도 잘 먹을 것이고 자기 먹거리도 잘 알아서 이제 죽 끓여 먹든지 뭐 잘하는 사람이지. 배고프면 밥 먹을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잘못 건드리면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막 그러니까 푹 쉬게 내버려 두는 거죠.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자기 목 정도는. 아니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몸을 잘 챙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식신 아내, 식신 가진 아내는 무지 슬펐대요. 그분은.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뭐 그런다 해도 해준 만큼 내가 한 만큼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돈이라기보다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마음의 따뜻함, 흡족함, 보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사랑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풀기만 한 사람이야. 나는 뭐 그냥 그것만 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식신으로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런 걸로 남편을 잘 보필한다. 식신생재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편관까지 있다면은 그 결과는 식신생재 재생살 배신입니다. 진짜 배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낀다. 그런 거죠. 진짜 배신일 수 있지만 출근하는 남편도 이렇게 나무 눈에 흠잡힐까봐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서 내보내요.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카락 떼주고 옷매무새 막 바로 고쳐주고 심지어 뭐 아까도 말했듯이 세차까지 해주기도 한다니까요. 그러고 내보냈더니 말끔하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해서 내보냈더니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을 흘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약을 먹여놨더니 다른 여자에게 가거나 체력이 강해져서 더 술을 퍼마신다. 이런 거.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에게 줬더니 그걸로 사업에서 망했다. 그런 거.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슬픈 거라니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남편이 뭐 이거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뭐 신발도 대표놓고 뭐 새벽에 나가서 눈도 차 털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남편이 좋아서 이렇게 남편이 부탁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살이 들어오는 편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착한 선행이 나쁘게 돌아오는 거. 나를 안 알아주는 거. 남성들은 남편들은 왜 그럴까요? 이토록 열심히 살고 나를 보면은 쓸어주고 다듬어주고 나 잘 되라고 늘 노심초사하는 부인을 두고 두 배, 세 배 사랑해줘야 되겠구만.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 여자는요, 이게 물어보면은 피로스럽대요. 좀 고만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제 과하다. 예를 들면 남편이 돈 벌고 집에 왔어요. 그 사냥꾼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정글을 헤매고 다니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피로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혼자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 없는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쉬고 싶어. 방에 혼자 음악 듣고 싶어. 혼자 뭐 게임하고 혼자 멍 때리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식진들은 특히나 편관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 안 둔다니까 무슨 문제 있나 해가지고 과일이라도 핑계 삼아 깎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 남편 방을 노크합니다. 가만히 안 놔둔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뭐 비타민C 섭취해야지. 과일 먹어야 돼.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말 안 하고 혼자 힐링하고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얼쩡거리는 거죠. 뭐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엄마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아니고요. 피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리고 나보다 어린 부부들의 잦은 분쟁, 싸움 이런 거를 보니까 뭐 진짜 그게 보이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참으로 나를 부담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구나. 남자에게 잘해주는 거는 좋은 여자의 조건. 입속의 혀처럼 봉사와 헌신만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놔두는 거, 쉴 시간을 주는 거,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다. 뭐하러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못 받을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이게 본능이라서, 식신의 본능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남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 본능을 내가 해소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하고자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남자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내 그런 본능을 해소하면은 돈이라도 벌고 고맙다는 말도 듣고 인정이라도 받습니다. 남편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평강공주가 온다를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공주가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강공주는 그게 본능이라서 온다를 이렇게 발견했을 뿐이에요. 서방님 검술수련할 시간입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체력도 필요하니까 고기도 잡수시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죠. 온달은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안 필요합니다. 그쵸? 물론 필요한 남자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안 필요할 때는 그거 안 쓰고 싶다니까요. 그니까 배신이라니까요. 헌신하면 헌신짝 필요할 때는 내가 쓰고 내가 또 받고 안 필요하면 버려지는 그런 거죠. 자연의 순리 같은 뭐랄까 그냥 옆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슬프겠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그런 거를 내가 뭐 했다. 그러면은 안 돌아옵니다. 그 베품이. 베푼다는 건요, 내 이익을 어느 정도 버렸을 경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베품이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 자기 성질, 본능을 해소했다. 기부가 아닌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했다 그러면 테이크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했으니 자기 성질, 본능을 해소했을 뿐이니 그냥 기부하고 마는 거죠. 테이크까지 바라면은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식신이 그 대가를 바라면 편관입니다. 배신감, 억울함, 울분, 이별 이런 거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뭐 신발 대펴라, 아침에 눈 오니까 차에 눈을 털어달라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 그것도 참 골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얼마 전에 돌풍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멋진 영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도에서 뭐 여러 가지 평론이 있던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봤어요. 설경구라는 배우가 대통령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자기 파멸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서 나중에 자폭을 합니다. 명분은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정치적 악습을 끊기 위해서 자기가 껴안고 자기를 버리면서 자폭하는 거죠. 다 같이 싸갖고 가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설경구 대통령이죠. 자포관 대통령이 한 말이 이 영화의 백미예요. 나는 민족과 정의 뭐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걸 위해서 이 함을 던진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 이상도 그 이상의 이유도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공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강공주가 우연히 바보 온달을 만나서 자기 본능, 식신의 본능을 실현했으니까 온달이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는 내 재료가 되어 주었구나. 물론 온달이도 고맙게 받아 먹어서 온달이 자신도 고맙겠죠. 근데 만약에 가르치려고 들고 고쳐주려 들고 교육적인 이 평강이가 가르칠 것이 없어요. 이미 강한 남자입니다. 완벽해요. 그러면은 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평강이가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 뭐 하잖아요.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그 남자는 평강이에게 야, 그만 좀 해라. 작작해라. 그만 납대라.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강이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싸가지가 없다. 막 그러고 또 슬프겠죠. 그러니까 평강이하고 온달이는 궁합이 좋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궁합이죠. 그리고 동네에서 말게나 하는 그 아줌마들 있죠. 그 아줌마들이 하는 잡담, 수다,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전부 다 식상에 관계된 이야기, 그런 불평입니다. 이 남자 너무하지 않나요? 막 이런 거. 어떤 분이요, 너무나도 시댁과의 갈등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분이 밤새도록 울고 막 거실에서 대형 그 퍼즐 피스를 맞췄대요. 엄청나게 큰 거. 그러니까 잠은 안 오고 막 남편도 꼴보기 싫었고 막 이러니까 거실에서 혼자 불 켜놓고 울면서 음악도 듣고 코도 풀고 가끔 소리도 내가지고 울고 그러면 이제 대형 퍼즐 그 피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한 번이라도 나와볼 만 하잖아요. 이제 좀 자라. 뭐 왜 그러냐. 뭐가 서운했냐. 막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소리 없이 안방에서 이렇게 자더랍니다. 아무 반응 없이. 이제 거의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나쁜 놈이다. 막 그래요. 근데 남편 입장. 그 남편이요. 그런 부인을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일이 커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식상으로 막 폭발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죠. 근데 나만큼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고 내 정당성, 내 입장에서의 그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해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전곡을 찌르면 찌를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해볼게요. 여성 식신, 특히 식신을 가진 여자들은 어차피 손해입니다. 특히 여성 식신. 그러니까 손익을 따지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뭐 달라고 안 했는데 주고 뭐 이런 거는 달라고 해서 줘야 그게 돌아오는 거죠.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나 너무 억울하잖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럼 주기만 해?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전생에 참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안 갚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많이 주고 싶은가 봐요. 달라고 안 해도 막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렇게 후생을 기대하시죠. 특히 좀 더 심한 여성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식신에 편관이 있다면은 그 남자가 살아남기가 버겁습니다. 그 식신 제살 편관의 기준이 너무 빡세요. 그 남자는 내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그 남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식신 제살들은요 남자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내가 잘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식신제살들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 보면은 남편을 은근히 잡돌이를 하는 느낌이에요. 전화해서 어디야 누구랑 술 먹어 걔랑 놀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밥은 제 시간에 먹고 짜게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양말 뒤집지 말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냅두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존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도망가 버리거나 불편하니까 그 남편이 영 안 고쳐지면은 내가 발로 뻥 차버립니다. 배신감, 서운함, 손해본 느낌 이런 걸로 그냥 살거나 뭐 그런 거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먹기 따라서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죠. 이게 어떤 사람이 나는 대가 없이 베풀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없다니까요. 성자나 신 그러니까 자기 본능이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했구나 그런 것만 알면은 좋은 거죠. 우리는 인간이고 나도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보상을 보람을 받고 싶은 그럴 때 슬픈 거라고요.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식신일주가 남편 복이 없다. 남편이 주는 혜택이 있어서 불리하다.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우리 엄마는 사주에 식신이 4개 있는데 남편 복이 있다. 평생 아빠가 돈을 꼬박꼬박 주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다. 이렇게 그냥 틀렸다 그런 말이죠. 그 사주에 식신 4개 있으면 집에서 식신을 쓴 거예요. 다른 글자가 많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식신이 4개면 사주의 방향성에 갈 곳이 불리한 형태예요. 집에서 의식주의 행위를 하는 것 뿐이죠.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이 댓글을 쓴 아들은 알까요? 엄마의 슬픔을 우리 흔한 말로 여자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실수하면요. 아, 여자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소뚜껑을 운전하는 분이시죠. 식신은요. 소뚜껑 운전하면 슬픕니다. 안 그럴까요? 나와서 이래야 안 슬퍼요. 육신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기대보다 식신생재의 기쁨이 더 커요. 차라리 보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직업으로서야 안 슬프다니까요. 나는 내가 평강공주면 바보 온다를 남편성으로 쓰지 말고 남편이 닥쳐라 그런다니까요. 사회적인 할 일로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식신제살은 식신과 편관이죠. 그 나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은 그 남편을 좀 잡돌이하는 그런 남들이 보면 본인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춰집니다. 식신과 상관을 가진 여자에 대한 더 열받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식상의 문제를 가진 여성이라면 아마도 제가 이런 말 하면 야 무슨 이런 얘기를 해주냐 저주를 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선가 흔하게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예요. 어떤 남편이 젊을 적에 나가 살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와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가 산다. 그러면 이제 그런 늙어가지고 그 남자가 병 들어가지고 와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정 많고 나를 그토록 챙기고 밥도 잘해주던 전 부인, 그 부인 즉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그냥 내버려 둬 내쫓아 막 이렇게 받아주지 마 이럽니다. 그래도 그 부인은 받아줍니다. 불쌍한 처지의 그 남자를 잘 먹이고 뭐 돌보고 잘 거둬요. 이런 여성 많이 봤잖아요. 우리네 엄마 할머니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유 내가 젊을 적에 이 여자에게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후회하는 그 말을 들으면 부인인 내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왜 받아주지? 왜 치료해주지? 막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제 식상을 가진 여자는요, 식상으로 자식 품듯이 그렇게 동정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품어주는 여성이니까. 그리고 내가 못 들은 말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의 욕구. 식상이, 여성 사주에 식상이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식상이 3개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해로할 것 같아요. 별일이 없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식상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이제 식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주에 인성이 있다든지 정관인지 편관인지 여러 가지 글자, 5만 가지 심리를 다 조합해서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죠. 식상에 문제가 있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상 일주라든지 그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남녀 사이인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난 것은요, 어떤 인연에 의한 거예요. 상대방도 하나의 우주를 가진 자기 인생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렇게 스스로가 소중한 두 사람. 우리는 어느 운에 만나서 남녀 간의 합을 이룬 사이이고,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멀게 혹은 가깝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부부도 남이고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라는 게, 남녀 사이라는 게 자기 본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겠죠. 부부도 남이다. 내 맘대로 하기 없기입니다. 상대방도 소중하니까.